네,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1년 4개월여 전방위 수사 끝에 민관 유착의 정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뒷전으로 밀렸던 사건의 또 다른 축, 50억 클럽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사회일보 법조팀 나혜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금명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어제 오늘 조금 관련 부서들이 좀 긴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이르면 내일 혹은 뭐 이르면 이번 주까지 좀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거죠. 네, 일단 이 대장동 수사를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준 부원장이 나란히 구속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들의 공소장이나 아니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소장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그 개발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다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적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구속 수사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기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검찰은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구속 수사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일축을 하다가 네. 이제 어제 2차 소환 조사 나흘 만인 어제 수사팀 관계자가 금명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명간 발언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이제 금명간, 조만간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말한 건데,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에 검찰 수사팀에서 이런 공식적인 워딩이 나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분명히 이례적인 건 맞고, 이런 워딩을 언급하면서 또 부연을 한 게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도 하고 결재한 사항에 대해 물증을 제시하면서 물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하지 않아 아쉽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소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 대표가 지금 성남FC 사건까지 포함하면 3번 검찰의 공개 그랬죠?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수위는 높아졌거든요.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1월에 성남FC 사건 때 입장문을 20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고 답정 기소라는 게 이제 기소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1월 28일에 대장동 혐의로 이제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5분 동안 이때 처음 나온 말이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예.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2월 10일 2차 조사 때는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차가 막힌다고 해서 더 늦었거든요. 예. 네. 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읽는 시간은 10분으로 더 길었습니다. 1차 때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구해야 할 시기에 정치 검찰이 이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좀 센 발언들을 연달아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해놓고 정작 검찰에 들어가서는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걸로 근거를 든 게 자기가 진술을 해봤자 나의 진술은 이제 검찰의 조작이나 창작의 재료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치 수사라고 이렇게 비난을 할 때마다 대응 성격으로 수위도 높여서 유감 표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네. 점점 더 대응 수위가 높아지다가 이제 어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까지 언급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온 반응은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가 나오게 네, 됐죠. 맞습니다. 네. 청구 여부는 아니고 청구의 필요성을 지금 결정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건데 예.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국회 체포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검찰도 알고 있을 텐데 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강행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 구속영장이라는 건 이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제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네. 예. 그럴 때 이제 영장 발부 기준은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거든요. 근데 이 밖에 이제 법관이 고려하는 게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팀이 주목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앞서 검찰은 이번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 또는 또 민관 유착으로 막대한 이익을 공유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7,800억 원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대표 측근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도 다 알았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주우려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뭐 공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직접 말하기도 했지만 네. 자기가 어제 뭐 도망갈 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검찰은 뭐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그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그 지난해 말부터 뭐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 검찰 수사팀이 이걸 두고 입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네. 당사자들은 이제 입을 모아서 검찰이 지금 악의적으로 접견 사실을 흘리고 있다. 단순히 위로하는 자리였고 교도관이 옆에서 면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냐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나혜인 기자가 말한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 도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범죄 소명 관련인데 아까 화면에 지나간 현근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대장동 배임 혐의 또 성남 FC 뇌물 혐의 같은 경우 이제 범죄 혐의 소명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군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자 관심이 쏠리는 게 영장 청구 시점인데 그럼 언제 청구할 예정인가요? 계획인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수사팀에서 금명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근데 금명간이 이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사전을 찾아보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오늘과 내일이면 늦어도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자들도 이제 긴장을 하고 늦어도 오늘까지는 영장을 청구하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검찰 관계자가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추가 취재가 계속되니까 금연간이란 표현은 그냥 조만간 머지않아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 네. 당장 오늘 내일이라고 의미로 쓴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수사팀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수사팀이 영장을 청구할 준비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검찰청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대장동 사건 말고도 지난달에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특혜 그리고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성남FC는 성남지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대장동에 서울중앙지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두 개 검찰청의 사건을 이제 조율하려면 대검찰청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는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모두 열심히 마무리 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고 오늘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미 조사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같이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경우다. 이런 워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사건을 같이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유력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기소는 몰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이렇게 다른 사건을 묶어서 하는 게 분명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 기소를 할 때는 예. 예를 들어서 성남지청 검사를 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이런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냥 단순 업무 지원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공소유지가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도 크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이 남은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뭐 영장을 청구한다면 헌정사 최초로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수사팀은 준비가 다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검에서 보고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그 검찰 내부에서도 되게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에도 수사팀과 수시로 소통을 해왔고 총장 역시 사건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시간이라고 아까 나혜인 기자가 네네. 얘기를 했군요. 고민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시점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 서류를 보냈다가 다시 뭐 정부를 거쳐서 국회로 보내고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인 혐의로 배임 혐의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요 혐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해 7월에 이 대장동 수사팀이 한번 개편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후에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모두 그 배임 혐의보다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해서
고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예. 대장동 일당은 물론이고 위례 신도시 사건에서 이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까지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새 법이 생기면서 네. 부패방지법에 있는 조항이 그대로 옮겨온 건데 핵심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으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구성 요건이 굉장히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내부 비밀을 공유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이 이 새로운 조항을 선택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수사팀 움직임을 보면은 배임 혐의도 다시 가다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해서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어겨야 되고 예. 그다음에 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패방지법 위반보다는 훨씬 복잡한 죄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훨씬 더 중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 수준을 보면 법정형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대장동 사건 기소된 배임 액수도 최소 651억이고 지금 검찰에서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릿수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검찰이 이미 민간업자들이 받은 부당이득을 7,800억 원대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손해액으로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액수로 배임 액수를 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 FC 사건을 같이 이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 사건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축구단 광고비 유치였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러 기업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가성 이제 후원금을 불법으로 유치했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여기도 이제 두산건설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비슷한 구조로 후원금을 낸 기업까지 다 합치면 170억 규모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제3자 뇌물죄도 일반 뇌물죄와 법정형은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액수가 1억만 넘어도 가중처벌이 돼서 역시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두 사건을 묶어서 청구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자,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 50억 클럽 의혹인데 사실 어제도 뉴스큐 시간에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취재 기자의 어떤 취재 내용 시각도 궁금합니다. 자,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받으면서 논란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50억 클럽 의혹 수사 자체가 그동안 대장동 수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수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1년 4개월여 수사가 진행됐는데 50억 클럽 의혹으로는 재판에 넘겨진 게 곽상도 전 의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렇게 비판을 할 때에도 검찰은 어떻게 한 번에 이걸 다 하냐,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좀 후순위로 미루는 그 태도를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배임 혐의 수사를 먼저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곽 전 의원 아들이 사회초년생인데 네. 사회초년생이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뇌물이 아니다. 이런 법원 판단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예. 검찰도 이런 분위기를 읽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검찰 지휘부에서 잇따라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이제 수사팀에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 담당 검사를 추가 투입해라.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비를 해라.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1심 판결을 뒤집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송경호 지검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이렇게 밝기도 했고요. 오늘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질문을 받으니까 그 이 사건 제대로 곽상도 전 의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 곽상도 전 의원 측 모두 항소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이 이어질 건데 네.
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도 남은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도 뇌물 공범 혐의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아들을 직접 지금 수사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지나간 송경호 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좀 기억해놨다가 항소심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 50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던 김만배 씨 어제 구속영장 다시 청구됐는데 이것도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된 겁니까? 네, 검찰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완전 무죄를 받았는데 예. 검찰이 어제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장에 적은 혐의는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했다는 혐의거든요. 또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있고 그래서 모레 이제 법원에서 다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지금 범행은 모두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에 범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0억 클럽과 바로 직격 왜냐하면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김만배 씨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6명의 인물들에게 내가 50억 원씩 줘야 한다. 네. 근데 일단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지금 범죄 수익을 계속 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수사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직결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 주변의 돈 흐름을 쫓다 보면은 이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사실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에 측근들이 체포되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때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갇힌 수용 시설에서 이제 좀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그런 필요성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검찰은 이제 사실 뭐 자해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토 중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실제 움직임은 없었고 또 김만배 씨도 상태가 좀 호전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도 잘 받고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도 잘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는 예. 결국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이 다시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 이재명 대표 혐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천화동인 428억 그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했다는 혐의가 대표적인데 네. 지금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 모든 대장동의 일당은 이 대표 측에 건너간 돈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만 아직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428억 그 개발이익 관련해서는 일단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까지 그 부정처사 후 수뢰라고 해서 부정한 일을 해주고 대가를 약속받은 그런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그 사실 천화동인 지분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렇게 공동 지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신분이 그러니까 그 시의원이었거나 아니면 그 대장동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 같은 성남시청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이나 아니면 지난해 그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만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제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된 이 428억 약속 혐의가 이 구속영장에까지 담길지가 관심입니다. 예, 언제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검찰이 말한 금명간 만약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해 말에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국회 체포동의 절차는 국회법 2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그러니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상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는 이제 영장심사기간 구인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 요걸 받기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 다시 보내는 거죠. 사법부에서. 검찰은 이제 법무부에 다시 보내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안 되면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붙여서 표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 때 사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12월 12일 지난해 12월 12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제 23일 날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다음 본회의인 12월 28일에 표결을 거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 영장 청구부터 부결까지는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영장 청구 16일 만에 부결된 점까지 짚었는데 자 끝으로 표결 결과에 대한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결이 되면 통상의 사전 구속영장처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이 대표가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관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네.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되고 그러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그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준비 절차가 이제 끝났고 다음 달 3월부터 이제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또 수사 중인 다른 사건도 많죠. 그러니까 그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 그 신병 확보에 검찰이 실패를 하면 요 다른 사건들 수사 추이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뭐 기소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유사하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지난주 40여 곳을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오늘 네.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 이와 비슷한 구조로 그 성남시 정자동 판교 호텔에 대해서도 비슷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성남시 의회에서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게 있고요. 물론 그 당사자 측은 그 판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절차는 적법했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도 나왔지만 수원지검에서 그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방위 수사 1년 4개월이 걸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의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내용을 사회부 나혜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속보가 확인되면 다시 또 알려주시죠.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